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박현지 마케터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실무자들의 메타 광고 전략 팁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요. 메타 운영하시면서 아무래도 메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전략들, 이런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실무진들만 좀 알 수 있는 팁을 간략히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가 되게 방송이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제 간만에 이제 소통하면서 이런 꿀팁이 있더라 저런 꿀팁이 있더라 하면서 개개인 마케터마다 또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왔으니까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채팅으로 활발하게 소통 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컨설팅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3사 매체라고 하죠. 구글, 메타, 네이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보기도 하고 전환 성과가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초기 단계 광고주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사실 기본적인 검색에 대한 베이스 인지도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메타에서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제한을 많이 드리는 매체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문을 두드리는 행위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이 저희를 찾아오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DA 광고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 메타 사용률 자체가 엄청 높은 편이죠.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유튜브, 메타 이런 거를 사용자가 연령대 불구하고 많아졌어요. 최근에 더 5, 60대 분들도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메타 광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맞아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세팅은 어떻게 하고 캠페인은 어떻게 나뉘고 어떤 식으로 소재를 등록해야 되고 사이즈가 어떤지 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세팅 활용에 대한 꿀팁을 조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본론부터 좀 차근차근 착착착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세팅에 대한 꿀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캠페인단에서 먼저 크게 한번 보고 들어가고자 해요. 아무래도 캠페인은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판매, 인지도, 트래픽 다양하게 나뉘는데 사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듯이 그 목적에 맞는 모수가 또 달라요. 캠페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KPI에 맞춰가지고 캠페인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픽셀 설치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픽셀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업종마다 그래도 좀 많이 쓰는 캠페인 구성이 있어요. 보통 우선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EC랑 DB를 먼저 나누는데요. 그쵸. EC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우선이기 때문에 판매 캠페인을 항상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DB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판매보다는 사실 문의나 그런 DB 데이터를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광고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 캠페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맞아요. 또 이 두 업종의 그 공통점은 메타는 아무래도 이 메타 자체의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데이터 모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제일 잘 거쳐줄 수 있는 게 트래픽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동시에 사용을 하고 판매는 EC, 잠재 고객은
DB 업종 이렇게 저는 좀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목적에 맞는 거는 캠페인마다 이제 EC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 판매니까, 그 다음에 DB는 당연히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받는 거다 보니까 잠재 고객을 보통 주로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캠페인 간의 시너지를 받는 매체가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보다는 시너지가 맞는 캠페인 조합을 맞춰서 집행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 보통 기본 대표적으로 하고, 트래픽,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파트너십 광고라고 해서 인지도 캠페인도 간혹 가다가 같이 활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잠재 고객 하면 인스턴트 양식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인스턴트랑 저는 그냥 잠재 고객 일반 홈페이지 전환 같이 돌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 홈페이지 전환과 그 다음에 판매 캠페인 내 홈페이지 전환, 그것도 같이 돌리기도 해요. 이게 저는 좀 성과를 좀 좋게 봤던 게 뭐냐면, 같은 홈페이지 전환인데 목적만 다르잖아요. 캠페인만 다르고 판매랑 잠재 고객은. 근데 둘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지 전환율이 거의 같아요. 그리고 전환당 단가도 거의 비슷하게 올려치고, 그렇다고 이게 같은 모듈을 또 쓰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막상 DB를 받아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DB 업종으로 한다면 저는 판매 캠페인을 왜 써야 돼? 목적이 다르잖아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써보니까 홈페이지 내 전환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시너지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게 같이 활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 간의 성과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게 좀 얘기를 해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한지마케터님께서는 잠재 고객 캠페인과 판매 캠페인의 네. 시너지가 좋았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DB랑 EC 두 개 다 했을 때 이 트래픽 캠페인을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 트래픽 캠페인이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편이신 경우에는 이 타겟 테스트를 하기에 정말 좋은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모듈을 쌓고, 그리고 그 외에 전환 목적을 위해서 이 뭐 잠재 고객 캠페인이 되었건 판매가 되었건 앱 설치가 되었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안에서 타겟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논 타겟, 그리고 뭐 관심사 타겟, 어드밴티지 타겟, 맞춤 유사 타겟, 이렇게 좀 다양하게 메타에서 타겟을 설정해 볼 수 있잖아요. 초반에는 트래픽 캠페인 안에서 이 5개의 타겟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서 맞는 타겟을 이 판매 캠페인, 잠재 고객 캠페인, 앱 설치 캠페인 이런 거를 같이 돌리면서 이 두 캠페인 아래서 같은 타겟으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쵸. 하면은 확실히 더 광고가 그만큼 배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한테 맞는 타겟을 찾았기 때문에 더 광고가 올바른 사람들한테 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 트래픽은 사실 이제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CPC 단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싼 값으로, 그리고 빠르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고 하면 사실 인스턴트 양식밖에 활용을 하지 않는 마케터나 뭐 이제 뭐 광고주분들이 있으신데, 홈페이지 전환도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전환은 판매 캠페인 내에서도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이제 돌리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자사 내에 그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뭐 설문을 넘길 수 있는 페이지, 그게 있어야지 요거를 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서, 저희가 일단은 사실 캠페인 간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합을 다양하게 찾아서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캠페인 세팅은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목적에 맞는 캠페인 소재 다 넣었으니까 끝인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또 꿀팁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하면, 왜냐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재가 굉장히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말씀 주셨다시피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소재 테스트를 원한다면 균등한 소재에 대한 이제 소진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출이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ABO 그러니까 캠페인 안에 세트를 다양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재를 하나씩 넣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트별 입찰 전략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서 수동으로 온오프를 시키는 방식으로 소재를 테스트하는 게 먼저이고요. 만약에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그 뒤에 걸러진 좋은 소재들은 이후에 CBO 캠페인별 예산 소진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타겟 테스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미 소재가 판별이 됐고 소재가 얼마 없다고 하시면 캠페인을 먼저 예산을 잡는 CBO로 소재를 먼저 판별하고 추후 ABO로 타겟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캠페인 하나에 같은 소재를 가지고 세트를 다 다각기 나눕니다. 근데 그 세트에 타겟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뭐 유사 타겟으로 설정을 하자면 유사 타겟 뭐 0.3, 뭐 3.5, 뭐 5에서 7 이런 식으로 세트를 다 이렇게 세분하게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캠페인 세팅을 하실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떤 거를 테스트를 할지 목적이 뭔지 명확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약간 저의 꿀팁 아닌 꿀팁이랄까?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요것도 안 되는 대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 해준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저는 현재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거의 모든 마케터가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메타라는 거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 소재 테스트가 저는 거의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캠페인을 잘 세팅을 해도 소재 자체가 별로면은 그 세팅은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고 전략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ABO 테스트와 그 이후에 CBO 테스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CBO 관리로 이어지는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이제 소재도 소재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소재 되게 좋은 소재인데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소재인데 왜 안 되냐? 라고 하시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캠페인 좀 다분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소재가 너무 많으면 사실 이제 균등하게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소재가 한 10개 돼요. 근데 그거를 다 등록을 해 놓고 일단 거기에서 또 좋은 소재들이 머신러닝에 알아서 뽑아주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저효율의 소재들은 그냥 버리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빼서 저효율 소재들만 따로 캠페인을 집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성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재를 한 번에 넣는 것도 좀 불가결한. 일단은 저희 댓글로 제이준님께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중인데 메타 광고를 한다면 효율이 나올까요?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이 메타에 대한 시스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이버는 자체적인 이 광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광고주분께서 스마트 스토어 외에 자사물이 없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자면 메타 광고는 효율적이게 돌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전환 추적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성과 관리 그리고 효율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내에서 지금 전환 추적이 불가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메타 광고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각 매체마다 본인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 스마트 스토어다 하시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의 그 판매 효율
다른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판매 추적들은 좀 불가하거든요. 그쵸, 픽셀 그래서- 설치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픽셀 설치가 안 되는 가장 그 문제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환 추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캠페인을 다양하게 활용 못해요. 트래픽 캠페인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픽셀 설치가 안 되니 뭐 다양한 캠페인 내 멋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사실 효율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 2년도 아니지 뭐 하루 이틀 하시고 이제 뭐 사업을 이제 뭐 접거나 뭐 그럴 생각이 아니시라면 저는 자사모를 일단은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사실 나중에는 또 추후에 필요할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판매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추후에 랜딩 자사모를 구축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방법은 또 있어요. 그쵸, 왜냐면 킵그로. 저희가 킵그로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UTM을 심어서 전환값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 중이신 광고주 분께서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효율은 나와요. 대신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 자사모를 활용했을 때 대비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이 URL 자체 시스템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UTM을 심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또 직접적인 전환 추적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단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 대비 성과가 자사몰보다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자사몰로 전 결과를 측정을 했을 때는 이 100% 값이 나오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UTM이나 킥그로를 통해서 전환을 측정을 한다면 80%의 전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부터가 일단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누락건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DA 광고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사실 메타 광고 운영하시는 거 추천하기는 합니다. 특히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20, 30대들의 주 소비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거를 처음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상황이라면 저도 우선은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것 같아요. 밀키트 업종은 릴스에 대한 이 반응도가 높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만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초반에 드리긴 하겠지만 메타 광고도 원하신다면 저는 진행할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네.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 두 번째 질문이 있네요. 아주 맛있는 라멘집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메타로 창업 문의를 모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DB에 최적화된 캠페인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활용하시는 캠페인이나 세팅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DB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뭐 인스턴트 양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 판매, 트래픽 이렇게 다양하게 좀 예산을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시되 성과 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이어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캠페인은 지금 다 최적화된 상태로 돌렸어요. 근데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과가 좋으면 어떤 식으로 보통 활용을 하세요? 저는 성과가 약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성과를 측정하기 전에 창업 문의를 모집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창업 문의를 소비자한테 유도를 하려면 그 홈페이지 내 그 란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내부 컨디션.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도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소재가 요즘에는 좀 창업도 릴스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소재도
이 이미지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없다. 약간 이러면은 광고를 전혀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일단 1차원적으로 보고 이게 준비가 되셨다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ABO 테스트 창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인스턴트 양식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잠재고객 캠페인 내에 인스턴트 양식 설문지점을 통해서 고객한테 직접 이 창업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의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거기서 이 들어오는 인스턴트 양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일단 성과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오프라인 쪽이어서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전화 문의 건수 이거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려워요. 대신 주별로 이번 주에는 문의 건수가 얼마나 들어왔지를 좀 같이 보면서 이 인스턴트 양식의 수와 전화 들어온 문의 건수 이거를 기준으로 저는 좀 성과를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광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클릭률이 되겠죠. 그리고 시청 릴스나 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시청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클릭률, 그 광고에 머문 시청 시간들 또 같이 보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삼계탕 밀키트 판매 중인데 그 소구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삼계탕 요즘 몸보신하기 굉장히 좋죠. 맞아요. 아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독감이에요. 저희 둘 다 지금 감기예요. 감기가 걸려 있는데 그만큼 지금 독감에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겨울 시즌이잖아요. 하지만 삼계탕 하면 여름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칠. 감기 예방 감기 너도 나도 걸리는 감기 예방하셔야죠. 어떤 걸로? 삼계탕으로. 그죠, 약간 몸보신해야죠. 되게 요거는 다양하게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사가 이제 타사에 비해서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함께 잡아가면서 좀 저희랑도 뭐 컨설팅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편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성과 이전에 측정하는 것까지 그 희연 대리님께서 열심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좀 간단하게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라고 하시면 뭐 그쵸, 놔둬도 돼요. 근데 성과가 좋으면 왜 성과가 좋은지 이유를 알아야지 다른 캠페인이나 뭐 다른 뭐 메타만 하시는 거 아닐 거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식으로 좀 소고점도 다양하게 뭐 소재나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고서를 뽑아서 최적의 지면, 뭐 소재, 타겟을 조합해서 이보다 더 성과가 좋게 좀 캠페인을 신설을 하거나 테스트를 다양하게 좀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나쁘면 당연히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 이제 머신러닝한테 맡기시지는 마시고 머신러닝이 가끔 가다가 이제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자세히 데일리로 보면서 수동 조정을 하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캠페인 뭐 수동 조정을 할 때 뭐 캠페인의 뭐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럼 그걸 바로 끊으냐? 사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서로 캠페인 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끄면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캠페인도 성과가 약간 좀 낮아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정말 뭐 눈에 띄게 뭐 미친 듯이 나쁘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이제 유지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캠페인, 테스트 캠페인을 좀 신설하면서 좀 영향을 좀 적게 받게끔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캠페인마다 그 다음에 계정마다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직접 보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크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데일리를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 라는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위에 이제 저희 컨택 포인트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컨설팅 해드려요. 저는 팁이 주마다의 이 성과를 좀 보는데 이 클릭률이 되었던 이 인스타그램에 유입 수가 되었던 그 말 그대로 전환 수가 되었던 이 류를 좀 체크하는 것 같아요. 주별 단위로 이 변화율을 좀 체크를 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가 어디서 좀 클릭률이 떨어지거나 전환율이 떨어지거나 그 소재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해보시면 한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럼 저희 사실 그런 케이스도 있죠.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요 근래 성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딱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타깃이 고여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는 요거랑 좀 유사하게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사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노출 빈도와 조금 유사하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둘이 좀 밀접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유사 타겟이나 뭐 맞춤 타겟 뭐 설정해 놓으신 것들을 조금 풀어놓는 게 필요하다. 특히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은 이제 새롭게 이제 조금 뭐 1%로 활용했다면 그보다 더 넓은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사실 타겟이 고여 있을 때는 리타겟을 먼저 풀어요. 리타겟 있는 건 무조건 풀어야 돼요. 기존에 이제 뭐 홈페이지 그런 걸 더 늘리거나, 뭐 원래 홈페이지 방문자 30일, 뭐 180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걸 아예 푸시거나 조금 더 뭐 늘리거나 하는 형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게 좀 좋다. 유사 타겟은 1부터 10까지 그냥 쫙 다 한번 테스트 기간 한 번 더 거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한 대리님께서 소재는 워낙 또 잘 보시기 때문에 소재는 사실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된다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노출이 많이 되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P사의 그 마사지기, 저는 하루에 5번씩 떠서 오히려 그게 뜨면은 그냥 바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노출 빈도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 노출 빈도가 1.5가 이상이 되면 한 사람한테 하루에 1.5번 이상 노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1.5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사람들도 지겨워서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출 빈도를 1.5 이상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일단 1순위고요. 그리고 내 소재가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BO 테스트를 할 때 그룹당 하나의 소재를 끝나면 이제 CBO로 넘어가서 이제 그룹을 여러 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중복되는 소재를 또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소재가 여러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또 너무 많이 노출돼 버리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룹을 세팅을 하고 한 소재가 여러 그룹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주별로 데이터를 체크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분명 클릭률이 저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소재가 반복적으로 보여지면 지겨워요. 맞아요. 그래서 소재 필터링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게 계속 보이면 사실 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는 계속 같은 것만 쓰네, 좀 뭐 모델이라도 바꾸던지 뭐 디자인이라도 좀 바꾸던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초반에 지금 한 그 피사 마사지를 한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맨날 하루에 3번씩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좀 은근 재밌었어요. 마케터로서 보면서 문구가 달라지고 디자인이 다르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는 저도 이번엔 이렇게 됐네? 이번엔 이렇게 노출하네? 하면서 좀 몇 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게 같은 소재도 너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니까 이 한번 소재를 만들어 두시고 문구라도 바꾸시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조금 변형시켜 주던가 이런 좀 조금의 차이를 두면은
확실히 이걸 보는 사람도 피로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예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문구라도 한번 변경을 해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쵸. 소재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필요하고, 노출 빈도를 그럼 어떻게 낮춰야 라고 여쭤보시면 위에 타겟에 대한 그 대책과 좀 유사하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그만큼 빈도는 낮춰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떨어진다면 아마 이제 우리 소재 뭐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낫지? 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A/B 테스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기존 그룹 간, 기존 캠페인 간, 기존 광고 그룹 간 모두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소재만 새롭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존 세팅권 테스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니까 캠페인 단위가 되었건 그룹 단위가 되었건 이렇게 한번 A/B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문구로도 A/B 테스트를 해보고 소재 이미지로도 A/B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A/B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히 어떤 문구가 더 우리한테 효율적인지 어떤 소재가 우리한테 더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B 테스트는 이 데이터적인 거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A/B 테스트 기능을 좀 한 번쯤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능이 아니더라도 그냥 테스트 캠페인을 하나 여셔서 그 ABO 테스트, CBO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꿀팁을 오늘 한번 싹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꿀팁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죠. 왜냐면 저희한테 네. 이제 의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 맡기시니까. 이거를 들어도 이 메타에 대한 시스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걸 그래서 어떻게 그 메타 안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초반이더라도 이 대행 업체에 이 광고를 맡기셔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맞춰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도 약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러면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세팅 활용에 대한 꿀팁을 조금 정리를 해왔죠. 캠페인이나 이제 캠페인 세팅 활용, 뭐 대충 이제 시너지를 받는 캠페인 간의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좀 조합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커머스 DB 크게 나누면 그렇게 주로 쓰는 캠페인이 있다. 뭐 잠재 고객 판매 이런 식으로 좀 목적에 맞는 캠페인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재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ABO, 뭐 CBO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A/B 테스트 내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편하신 대로 더 진행을 해보시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 성과가 좋으면 보고서를 딱 뽑아서 지면, 소재, 뭐 테스트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캠페인을 신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시는 게 좋다. 만약에 성과가 나쁘면 캠페인단에 수동 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머신러닝이 사실 방향을 못 잡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가 좋았던 캠페인이 근래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깃이 고여있을 가능성, 노출 빈도, 소재의 피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책을 세워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현지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 끝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위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